그렇죠. 이게 말만 들어도 지금 확 땡기는데요. 그럼 몸에 안 좋다고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안 먹었는데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죠. 이제 날도 추워지고 또 감기 달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면역력 때문이죠. 그 면역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백신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 최고의 권위자 윤택준 박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아, 두 분은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만 싸우고 가야죠. 아름다워요. 같은 편인데. 네, 잔병 피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백신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윤택준 박사.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날 추워지면 우리를 괴롭히는 감기. 독감 예방 주사는 있어도 감기 예방 주사는 없습니다. 네? 감기 치료제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부작용 없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탄수화물을 잘 먹는 거라고 합니다. 윤택준 교수님,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그 모유를 먹고 태어난 자란 아기는 잔병 치레가 없고 분유를 먹고 그 자라는 아이는 비교적 잔병 치레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모유에는 분유에는 없는 면역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기가 그 신체적 성장과 함께 면역을 그 책임지는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는 거의 무균 상태로 태어나서 나오자마자 세상과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에 많은 그 미생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면역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엄마로부터 받은 그 초유를 먹고 얘가 그것을 극복을 그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면역계는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한 60% 정도가 60, 70%가 성장을 하고 1년 있다가 거의 그 성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쯤 지나야 자기 스스로 외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한돌 잔치를 할 때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이 아닌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 손님들이 갖고 온 그 병원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극복할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엄마가 생산하는 그 항체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대부분 엄마의 장과 같은 점막기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성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면역기관인, 특별히 중요한 면역기관인 장관계를 그 성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장관계를 성숙시키는 탄수화물이 모유 속에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 모유가 작으신 분도 네. 그래도 아이한테는 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무조건 어릴 때는 모유를 먹이는 것을 우리가 그 해야 됩니다. 법화시켜야 됩니다. 버퍼. 근데 그 모유 먹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변이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뭔가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분유 먹는 애들은 그 어린 것들이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그 응가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러는 경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모유에 들어있는 이 면역 탄수화물이나 또 면역 단백질 같은 성분이 그 아기의 신생아의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라든가 장 점막의 면역 상태, 건강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유를 먹는 애들은 장이 그 건강하기 때문에 변이 좋은 변이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장 건강이 약하게 환경이 돼 있는 분유를 먹는 애들은 아무래도 변이 좀 나빠지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면역 탄수화물이나 면역 단백질 이런 성분들은 이게 면역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 기능이라든가 세포 사이의 어떤 건강 상태, 세포의 교류 상태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몸 전체의 건강이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면역 탄수화물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모유가 콸콸콸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먹고도 좀 남으면 엄마가 먹어도 되나요? 진짜 아니, 정말 콸콸콸콸 나온다면 아이가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어른이 먹어도 면역력이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어른이 드셔도 그 모유 안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좋은 탄수화물이 어른의 그 장 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약으로 안 만들지? 모유는 아가 거니까 아가한테 그 아가가 먹게 하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음식물 속에 모유에 있는 좋은 탄수화물들과 같은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기들이 그 이유기가 지나면 엄마가 그 주는 그 이유식을 먹으면서 자라고 조금 더 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가족끼리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특정인들은 감기에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자라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우리는 암과 같은 질병도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면역계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드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겠습니다. 아니, 암도 면역 탄수화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탄수화물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면은 또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걸릴 수 있죠. 예. 네, 실제적으로 그 건강하시잖아요. 예. 예, 건강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루에 매일 수만 가지의 그 암세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탄수화물이에요. 면역탄수화물이 면역세포에 충분히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해서 암세포들이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걸 다 제거해 줄 수가 있는데 면역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암세포들이 다 제거가 안 된 것들은 살아나서 점점 암으로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탄수화물을 충분히 복용을 해서 늘 좋은 건강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면역 탄수화물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 B형, O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당 몇 가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도 이 당 성분이 꼬리표를 갖고 있어서 암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탄수화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충분하게 골고루 복용되지 않으면은 실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암은 유전에 또 기인되는 게 또 몇십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이 그런 쪽 암이 더 잘 생기지만은 아무리 생기려고 해도 우리가 면역 탄수화물이 충분히 커버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좀 보충 설명하면 암은 뭐 5% 이상의 차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은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랑 합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먹어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담배가 30% 가까이 되니까 실제 담배 안 피는 게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요. 암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세포는 원래 자기 수명까지 다 살면 알아서 자살해서 딱 죽어야 되거든요. 자살 안 하고 계속 살면 그게 암세포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죽어야 될지 세포가 알려면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면역 탄수화물이 이 신호를 잘 감지를 해서 아 죽을 때 됐구나 해서 딱 제때 죽으면 좋은데 자꾸 염증 일으키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 비닐 그 있잖아요. 그게 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면. 그럼 터지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죽으면 위험한 거고 제때 깨끗하게 딱 이제 수거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노화를 방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면역 탄수화물이 제때 죽을지 안 죽을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하고도 상관이 많습니다. 네. 우리 몸을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 탄수화물. 야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해서 암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면역 탄수화물.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엄지마트입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사님. 농산물 이거 다- 마트네요. 네, 이거 다 농산물. 파는 겁니까? 예, 다 파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면역 탄수화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알기 위해서는 네. 우선 탄수화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윤영미 씨, 정경미 씨 여기 뽑힌 거예요? 네, 나오셔서 탄수화물을 쇼핑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쇼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가요. 야, 그러니까 주부 구단 대 세대계 대결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탄수화물 고르는 거죠? 네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싸게 좀 주세요. 예, 예, 너무 알겠습니다. 비싸요, 여기. 이게 뭐야? 이게 3,000원이.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식품을 고르는 거죠. 예. 탄수화물. 네. 어머, 꿀? 이게 쌀인 것 같은 느낌. 쌀? 쌀? 어머, 쌀도 당연히 탄수화물. 이 아줌마 진짜 두 개 샀네. 밀가루. 그래. 그래, 밀가루. 밀가루 당연히. 지금 세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타임 찬스 아닌가? 오늘은 세배 비싸게 받습니다. 조심해서 가져가세요. 처음에 수량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연예인이라고 다 이제 손버릇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쌀이 몇 개였는지, 인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다시마나 표고버섯 이거는 탄수화물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예. 우유는 뭐 당연히 단백질이고. 예. 곤약도 있네요. 알로에도 있고. 이 알루민 비타민 종류. 이거 그냥 DP. DP인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뭐 아마란스 이거. 예. 이건 탄수화물이야. 이것도 사세요, 곤약도. 이게 탄수화물이라 생각하세요? 단백질도 있지만 탄수화물도 나는 이게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옛날에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야. 정도? 인삼을 드네요. 비싸 보여서 아유 에이, 비싸. 에이, 안 먹어. 에이. 아니, 지금 싸고 지금 탄수화물 고르는 거예요. 전 다 골랐어요. 네? 주부 구단이 너무 많이 쇼핑을 했어요. 계산할 때 되면 다 내놔요, 이제. 윤영미 씨 한번 먼저 살펴주시죠. 네. 자, 먼저 쌀. 네, 탄수화물 맞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쌀 탄수화물. 나 합격. 밀가루 당연히 탄수화물이죠. 네, 맞습니다. 오, 아싸. 밀가루. 그다음에 이거 아마란스. 네,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 올백 거의 올백 가깝고, 네, 요거는 콩. 탄약 아닙니까? 요게 콩도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네네. 단백질도 많지만 탄수화물도 많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잠깐만, 콩이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비난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단백질이 아니고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많아요? 풍부합니다. 세상에. 아니, 요거 참 긴가민가 했는데, 와. 정말, 야, 근데 나 어쩜 이렇게 윤영미 씨가 똑똑하지? 지금 너무 애교 섞인 걸로 정말? 이쯤이야? 이게 참 멋진 드라마 이거 찍어요, 지금. 아,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같아. 정말? 아저씨, 이거 탄수화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구마 탄수화물 맞습니다. 네, 꿀 탄수화물입니다. 가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고르셨네. 어머, 나 100점이네. 예. 어머, 네, 자, 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콩에 있었네요. 다 골랐네 뭐. 야. 꿀에도 탄수화물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고른 거 이외에는 탄수화물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탄수화물인데 여기 있는 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탄수화물들을 많이 놓치셨습니다.
탄수화물이고 네. 버섯, 네. 우유가 탄수화물이에요? 네, 알로에가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어머. 네. 인삼까지. 인삼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내가 저 시장 보라고 이 두 사람만 골랐을 때 윤 박사님 내가 저길 나가면은 참 다 마실 것 같았는데 안 따라 나가길 정말 잘했네요. 네. 이제 가져가면 되나요? 계산을 여보, 정말- 계산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잘 나는 고하네. 와, 근데 말씀 들어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게요. 우유, 네. 인삼, 이 두 가지가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알로에까지 탄수화물인 게 저희가 모른다고 너무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탄수화물입니다. 그 알로에 그 알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탄수화물은 우리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중급속들을 그 배출시킴으로써 그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노화 방지, 면역 증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탄수화물은 다 녹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그 착한 탄수화물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일정량의 탄수화물은 꼭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원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몸에 좋은 탄수화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탄수화물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가려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말씀도 맞고요. 탄수화물은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네? 네. 근데 하나를 과하게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나쁘다고 한 단순당이라고 한 게 포도당을 얘기하는 건데 포도당 하나를 많이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포도당 굉장히 몸에 필요한 거예요. 포도당으로 린 거 맞잖아요, 피곤할 때. 그렇죠. 네. 피로회복 딱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나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규정을 딱 서원장님 얘기했잖아요. 과할 때,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물 종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지 나쁜다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나쁘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했을 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은 모든 게 골고루 다 중요하다. 그래서 골고루 싱싱한 걸 먹어야 된다.